13장 6절 방향미분 계수와 기울기 벡터. 네, 먼저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같은 개념이고 이제 변수의 개수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삼변수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방향미분 계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했던 편도함수의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편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각 축 방향으로 기울기, 각 축 방향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축 방향이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개념이 바로 방향미분 계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점 x0, y0, g0에서 어떤 단위 벡터 u, a, b, c 방향으로의 그 기울기가 궁금한 거고요. 즉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x0, y0, g0에서의 이 변화율의 극한인데 그 변화율이 이제 A, B, C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미분 계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호 표기는 D 그리고 이렇게 벡터 U를 아래첨자로 쓰고 F 함수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정의역의 점을 쓰는 거죠. 이 점에서의 이쪽 방향으로의 이제 그 함수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를 그쵸? 생각하겠다는 거니까요. 기호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극한값을 매번 계산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블라 fxyz는 뭐냐면 바로 위에 있죠. 기울기 벡터인데요. 뭐죠? 그렇죠. x에 대한 편도함수를 x성분으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y성분으로, g에 대한 편도함수를 g성분으로 가지는 이런 벡터를 우리가 기울기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죠. 그래서 x0, y0, g0에서의 기울기 벡터는 나블라 f x0, y0, g0 이렇게 쓰고 그렇죠. 편도함수의 x0, y0, g0에서의 값들을 이렇게 벡터로 나열한 것이 되겠죠. 즉, 각 편미분 계수들을 성분으로 가지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 벡터에 대해서 이 기울기 벡터와 주어진 방향의 단위 벡터와의 내적이 바로 방향미분 계수와 일치한다는 이 사실을 주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게 내적이니까 내적이고 여기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쓰자면 단위 벡터니까 u의 크기는 1이죠. 그래서 1은 생략해서 쓰고 네, 여기서 세타는 어떻습니까? 기울기 벡터와 u의 사이각인 거죠. 네, 그래서 내적이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u가 단위 벡터여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대가 언제죠? 최대가 될 때가 그쵸. 세타가 0일 때 최소가 될 때는요. 세타가 파이일 때겠죠. 즉 방향미분 계수의 최대 최소값이 그렇죠. 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클 때의 u는 어떤 방향인가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평면의 방정식이 이 그레디언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기울기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죠. 그레디언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국면으로 통상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x, y, g에 대한 식은 상수 형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면 f, x, y, g는 k, 위의 한 점 x0, y0, g0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은 네,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의 이 점에서의 값, 그러니까 벡터죠. 네,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곡면을 이렇게 어떤 삼변수 함수의 등위면으로 이해를 하고요. 등위면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등위면은 그레디언트와 수직이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어떻게 문제에 사용되는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다음 함수에 주어진 점에서 세타에 의해 결정되는 방향으로의 방향미분계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앞서 방향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단위 벡터가 주어졌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그 단위 벡터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러한 각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향으로의 방향미분계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 이런 유사한 예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우리의 벡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성분을 가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성분이 0,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방향미분 계수니까, 그렇죠,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 좀 붙여서 쓸게요. 좀 붙여서 써야 되죠. 이걸 구하는 건데 d sub u의 f11을 구하는 건데, 그렇죠, 그레디언트 f11과 u의 내적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레디언트 f11인 거죠. 그럼 그레디언트 fxy를 먼저 구하고 x 대신에 1,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그레디언트 fxy는 어때요?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나열하면 되죠. 그럼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요. 이 함수를 x만 변수인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거 미분이 어떻게 되죠? 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게 이제 a의 x승을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a의 x 로그 a였죠.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미분을 구할 때는 그 사실을 사용해야 되죠. y는 상수인 거니까. 그래서 어때요? y가 상수, 그러니까 y가 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y의 x 로그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y에 대한 미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치 x의 a승 미분하듯이이죠. 그러면 ax의 a-1이었습니다. 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도함수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미분이 달라진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만 변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마치 a의 x승 미분하듯이, 그리고 이제 y만 변수인 걸로 보면 그러니까 x의 a승 미분하듯이, 그쵸? y의 a승 미분하듯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y의 x-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x랑 이쪽 x가
이 x가 좀 다르게 쓰여 있어서 앞을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레디언트 f의 1은 어떻죠? 지금 이거 구하고 있는 거죠? x 대신에 1,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0. 그리고요. 그렇죠. 1의 0승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0, 1과 u가 0, 1이었죠. 0, 1과 0, 1의 내적이라서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4번인데요. 2번에 1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타가 있었고요. 요걸 풀기 전에 참고로 교재에 2번에 3번 문제가 역시 오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fxy는 xy의 2의 지승이라고 교재에 되어 있어요. 근데 3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방금 표시한 요거를 이걸로 이렇게 교재 표현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는 이 2번에 4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역시 뭐예요? 방향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풀이대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미분하기, 그러니까 편도함수 구하기 좀 더 쉽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써보죠. 어쨌든 우리는 x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해야 되니까 로그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써놓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f, x, y, g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면 g 코사인 x g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앞의 항들은 y가 없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미분할 때 0이 되죠. 그래서 y분의 1이고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 코사인 xg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의 1 파이는 x 대신에 1, y 대신에 1, g 대신에 파이 대입을 하면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x는 1분의 1이니까 1이고요. y도 1이니까 이렇게 되고 x는 1, y는 1, g는 파이니까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코사인 파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v가 단위 벡터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미분계수를 구할 땐 여기 단위 벡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은 1 파이였고요. 여기서 이제 u는 어떻습니까? v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인 거고요. 그러면 주어진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분의 제곱의 합이 이제 4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9니까 3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이 바로 v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v 방향으로의 방향미분 계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 u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면 그레디언트 f 1 파이와 u의 내적으로 계산을 하면 편리하고요.
그레디언트 F11파이는 바로 위에 계산했듯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1 이고 3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 이어서 여기는 꺾은 괄호가 아니죠. 여기 꺾은 괄호가 아니죠. 그래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점 1, 마이너스 1, 2에서 함수 fxyz는 y분의 x 플러스 yg 제곱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을 구하여라. 이거 어떤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요? 그렇죠. 이 함수의 어떤 u라는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기울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크면은 이 함수의 이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크다는, 즉 빨리 증가한다는 거고, 작으면 빨리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가장 빨리 감소한다는 건 어때요? 그렇죠. 최소값? 그렇죠. 최소값을 묻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단위 벡터 u에 대해서 그렇죠. u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계수가 가장 작을 때의 u는 어떤 벡터인가 이걸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렇죠. 앞서 내용 정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답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1 마이너스 2인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표현됐는데 이 최소값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적이라서 각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이라서요. 코사인 이 사이각이 가장 작을 때, 즉 세타가 파이일 때가 가장 작고요. 세타가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크기 단위 벡터니까 1이고요. 그쵸?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벡터 u와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파이일 때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벡터 u와 마이너스 1, 2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죠. 이루는 각도가 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위 벡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내용 정리에서 결과만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 이거 결국 뭘 구하는 거다? 그렇죠. 마이너스 f 그레디언트 1 마이너스 1 2 이쪽 방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레디언트 f xyz 구해서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1,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x 더하기 g제곱, g에 대해서 미분하면 2yg가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 1 마이너스 1, 2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리고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어때요? 구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 4 인 거죠. 단위 벡터로 고쳐도 좋은데 뭐 우리 교재에서는 방향이라는 게 굳이 단위 벡터인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을 물었다면 네, 그냥 그레디언트 F1, 마이너스 1, 2가 되겠고요. 지금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1, 마이너스 1, 2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점 20에서 이러한 함수의 방향 미분 계수가 1인 방향을 구하여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어떤 단위 벡터 u에 대해서 du, f, 20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이 1이 되는 그런 u를 찾으시오인 거죠. 여기서 u는 단위 벡터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놓는다고요? 그레디언트 f 2, 0. 네. 물론 이제 그 미분 가능해서 그러니까 편도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은 모두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단위 벡터 u를 찾는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레디언트 f는 어때요?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y제곱 2의 마이너스 xy 승이 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xy 그리고요 y 곱하기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y가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 2, 0은 이제 x 대신에 2, y 대신에 0 대입하니까 y 대신에 0 대입하면 이렇고요. 여긴 1이고 여기도 y 때문에 0인 거죠. 그래서 0,1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0,1과 a, b를 내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계산인 거죠. 여기 계산 0,1과 a, b를 내적했을 때 1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b는 1을 얻게 되고요.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기 때문에 a는 0. 그래서 u는 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방향을 꼭 단위 벡터가 아니어도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단위 벡터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답을 쓸 때는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번. 다음 각 곡면에 주어진 점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렇죠? 그레디언트와 저평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평면이 지나는 한 점, 그러니까 주어진 점이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 수직인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함수를 (2의 x승 y의 제곱 코사인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라는 3변수 함수의 등위면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등위면으로.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는 등위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찾는 법선 벡터, 이 평면, 우리가 구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f xyg를 구하면 2x y제곱 코사인 g, x에 대해서 편미분했죠. 다음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의 xy 코사인 g,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x승 y제곱 사인 g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 0, 1, 0은 x 대신에 0, y 대신에 1, g 대신에 0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요 2가 되죠. 얘는 그렇죠. g에 0 대입하면 이 사인 g가 0이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 그래서 1,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은 1, 2, 마이너스 1, 내적 x 마이너스 이제 지난 점이 0, 1, 0으로 주어졌죠. x 마이너스 0, y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0은 0.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여기도 대입이 되고 여기도 쓰이는 거죠. 0, 1, 0. 계산을 하면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는 0.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g는 2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문제. 원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의 저평면은 모두 원점을 지남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추, 여기서 원추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어때요? 12장 7절에서의 지식을 활용하면 그렇죠. 아이스크림 콘을 2개 이렇게 겹쳐 놓은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원뿔 2개를 겹쳐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추 위의 점을 아무렇게나 고르더라도 그 점에서의 저평면이 원점 지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추 위에 임의의 점 ABC라고 해볼게요. ABC에서의 저평면은 어때요? 앞서 살펴본 문제에서도 어때요? 그렇죠. 먼저 우리의 이 원추를 이와 같은 삼변수 함수의 등위면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라는 삼변수 함수의 등위면으로 이해를 하면 저평면은 어때요? 그레디언트 f a, b, c 내적 x-a, y-b, g-c는 0으로 주어지죠. 즉 뭐예요? 그레디언트 f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암산이 가능하죠. 그레디언트 f는 2x, 2y, 마이너스 2g인 거거든요. 그래서 쓰고 지우겠습니다. 이건데 이제 x 대신에 a, y 대신에 b, g 대신에 c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a, 2b,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우고 어차피 간단하니까 2a, 2b, 마이너스 2c 이게 그레디언트 f, a, b, c이고요. x-a, y-b, g-c는 0. 항상 0이다 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평면의 방정식을 지금 구한 거
것이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ax-a 내적을 계산하는 거죠. by-b 마이너스 c g-c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g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마이너스 c제곱인 거죠. 여기서 이미 플러스 c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항상 0이죠. 왜요? 그렇죠. ABC는 원추 위의 점이었거든요. 원추 위의 점이라는 게 뭐예요? 원추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인 거죠.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원추 위의 점이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즉 주어진 임의의 점 ABC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g는 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항상 원점을 지나는 거죠. ABC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임의로 ABC를 원추 위에서 임의로 골랐는데 그 임의의 점 ABC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정식은 어때요? 원점을 지나죠? x 0, y는 0, g는 0 대입하면 0이 나오거든요. 원점을 지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3장 6절에서 함께 살펴볼 문제였고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방향미분 계수라는 것이 주어진 함수의 이 점에서의 주어진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단위 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방향미분 계수는요. 그런데 실제로 극한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제 기울기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나블라 F 혹은 그레디언트 F라고 쓰는 것이 이제 기울기 벡터로서 편도함수를 벡터 성분으로 나열한 것이죠. 그런 벡터고요. 이제 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거였습니까? 방향미분 계수가 가장 큰, 즉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x, y, g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걸 3변수 함수의 등위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면의 이 등위면, 이 공면의 저평면의 방정식이 그렇죠. 그레디언트 F와 이거의 내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레디언트는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13장 6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